오늘은 자금 형편이 어려워진 매랑국극단을 살려준 인물이 등장한 것과 주란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암시한 장면에 대해 리뷰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영된 11화에선 국극단으로 정년이가 돌아왔지만 여전히 국극단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미 합동공연이 무너진 상황이었기에 지금으로 치면 투자한 사람들에게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장은 대규모의 무대를 준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라시대의 선덕여왕을 주제로 한 신라의 여왕은 규모가 너무 커서 투자를 받지 않는다면 애초에 시작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단장의 욕심은 컸지만 현실은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자신의 돈을 전부 빼돌린 고부장까지 나온 모습은 앞으로의 복선을 암시하는 듯한데요. 드라마에서 나오지 않겠지만 홍매도 고부장에게 모든 돈을 뜯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고부장이 뻔뻔하게 다시 강소복 단장의 앞에 나타난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빡침을 선사했는데요. 열심히 투자자를 찾았지만 단장은 결국 누구에게도 투자받지 못하자 제작비가 적게 드는 쌍탑 전설로 기획안을 변경하면서 제작비에 대한 부담을 줄였죠. 그런데 그 와중에 주란이는 결혼을 한다며 극단을 갑자기 떠나버리는데 떠나기 직전 아사달과 아사녀를 연기하는 장면에서 아사녀에 빙의한 듯한 주란의 모습이 나오죠. 연기가 끝났음에도 울음을 멈추지 못하는 주란의 모습은 아사녀를 연기한 것이 아닌 자신을 빗대어 정년이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만나니 반가움에 목이 메었다는 말과 부디 저를 찾아와 달라는 주란의 말은 정년이와 주란은 다시 만날 것을 암시해준 복선처럼 보입니다. 사실 원작에선 주란이는 결혼을 하지 않고 7년 후에 다시 정년이의 앞에 나타나며 이야기가 끝나죠. 드라마에서는 주란의 언니가 아픈 상황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기에 다시 국극단으로 돌아올 일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연기자가 아니더라도 관객으로 올 수는 있겠죠. 과연 주란이가 쌍탑전설을 연기하는 매랑국극단의 앞에 다시 등장할지 기대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와 함께 예고편의 장면에서 국극단의 물건들을 전부 가져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건물을 넘기는 사실을 알게 된 영서가 도행에게 의문을 품고 물어보는데 이 다음 장면에서 정말 중요한 대사가 나왔죠. 마지막 공연 한 번을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도 국극단의 건물이 넘어가는 것과 가장 밀접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뒤편에 기결이라고 써있는데 그 단어는 법률 행정 분야에서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인데요. 기결이란 단어의 뜻은 이미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나 이미 결정된 사안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결국 판결을 담당하는 공무원인 듯 보입니다. 강소복 단장은 이번 쌍탑전설의 공연에 남아있던 모든 돈과 건물을 담보로 모든 것을 쏟는 듯한 모습이었죠. 국극단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마지막 공연을 위해 건물까지 담보로 거는 행동은 매우 무모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단장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쌍탑전설을 연기하는 매랑국극단의 공연에서 영서의 어머니인 한기주와 정년의 어머니인 채공선이 만나게 될 것을 암시해준 장면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자신의 소프라노 실력이 최고라 믿으며 이제 채공선이 소리를 하지 않는 이상 그녀와 같은 사람이 다시는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사람이죠. 그로 인해 자신과 같은 길을 걷던 영서의 언니와는 다르게 영서는 기주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랐죠. 하지만 이번 쌍탑전설에서 영서의 연기를 본 기주는 더 이상 자신의 노래만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은 모습이죠. 눈가가 촉촉해진 기주와 함께 정년이의 언니와 어머니 또한 크게 감동을 받은 듯한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결국 매랑국극단의 공연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국극단은 해체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놓이게 되었죠. 과거 동료였던 소복과 기주 그리고 공성까지 3명이 그 장소에서 만나 그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전부 나눌 듯 보입니다. 기주는 물론 자신의 딸도 완벽한 공연을 펼쳤지만 공선의 딸인 정년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공연이라 생각했겠죠. 그리고 지금 매랑국극단이 위기라는 상황 또한 전부 알게 된 이후에 금전적으로 부유한 기주가 매랑국극단에게 투자를 하며 결국 국극단이 공연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듯합니다. 자신의 딸인 영서를 챙기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첫째만 챙겼기에 잘 몰랐지만 막내딸 영서가 언제 이렇게 성장했는지 모를 만큼 완벽한 무대를 펼쳐주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한 것이겠죠. 하지만 자신의 딸과 옛 동료 그리고 그녀의 딸까지 속해 있는 국극단이기에 자신이 도움을 줄 듯한데요. 지금까지 항상 같은 연기와 같은 연기자만 주연을 차지했기에 계속 봐왔던 기주의 입장에선 지루한 무대였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번에 보여준 공연의 무대는 달랐습니다.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공연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기준은 그 공연을 계속 보기 위해서라도 강서복을 도와 매랑국국단의 침몰을 막을 듯 합니다. 사실 첫 부분에 피폐해진 해랑과 다시 국국단을 찾아온 정년이가 만난 장면에서 옥경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힘들어진 국국단을 살릴 결정적인 인물은 해랑이처럼 보여졌습니다. 해랑이는 여전히 정년이에게 독서를 내뿜으며 끝까지 악역의 역할에 충실했는데요. 정년이는 해랑이의 말을 들으면서도 침착하게 옥경이에 대한 좋은 기억만 남길 것이라 말했죠. 결국에는 국국을 알려준 사람이 옥경이였기 때문인데요. 그런 정년이의 말을 들은 해랑은 그제서야 옥경이가 떠난 것을 받아들인 듯한 표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장면만 보면 마치 원작에서 단장에게 금을 전해준 것처럼 해랑이가 매랑국국단을 살려줄 것만 같습니다. 결국 기주와 해랑이 둘 중 한 명이 매랑국국단의 작은 문제를 해결해줄 사람이 될 듯 보이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드라마 전개로 보았을 때 대부분의 내용들이 각색이 없이 원작과 동일하게 그려졌는데요. 11화에서 보여준 정년이의 입단 테스트 또한 원작과 동일한 내용으로 연출될지 몰랐지만 원작과 완벽하게 동일했습니다. 결국 이야기의 마지막 또한 원작과 마찬가지로 정신을 차린 해랑이가 큰 도움을 주는 이야기로 전개될 듯 합니다. 너무 이야기가 원작과 동일해서 심심한 면도 있지만 연기자들의 연기력으로 커버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11화에서도 고부장이 나온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매우 걸리적거렸는데요. 오히려 그 장면은 해랑이의 모습을 통해 고부장의 미래를 암시해준 장면 같아 보였습니다. 해랑이는 더 이상 옥경이를 그리워하지 않을 듯한데요. 자신이 옥경이를 향한 마음은 잘못된 애정이었음을 해랑이는 깨닫게 된 것이죠. 결국 자신이 빼돌렸던 돈을 소복에게 전해주며 사죄를 하진 않을까 싶은데요. 그와 함께 고부장의 비리도 함께 폭로하며 자신의 죄를 전부 밝힐 것만 같습니다. 영원한 주인공이길 바랬던 자신과 다르게 쌍탑 전설을 보고 난 이후에 이제서야 옥경이의 마음을 깨달은 것이죠. 여성국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은 후배들도 키워주고 자신의 자리도 내어줄 수 있어야만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동안 자신과 옥경이가 왕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많은 고정 팬들을 끌어모아 매랑국국단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해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국국을 살리는 길은 옥경이의 말이 진리였음을 깨닫고 소복에게 자신의 모든 돈을 내놓아서라도 매랑국국단을 살려놓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나중에라도 다시 돌아올 옥경이에게 떳떳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이미 영서와 정년이의 무료 공연을 통해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쌍탑 전설의 오디션에서도 많은 기자들이 몰렸죠. 모두의 기대에 힘입어 옥경이와 해랑이 주연이었을 때 만석이었던 것 같이 이번 공연도 마찬가지로 만석으로 대성공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출연함에도 불구하고 제일 뒤편에 서 있는 단장의 앞으로 많은 인원들이 빼곡하게 있는 것은 해당 공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매랑국단에게 도움을 줄 인물은 과연 누구처럼 보이시나요? 기주일까요? 아니면 해랑일까요? 그리고 과연 주라는 다시 돌아올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